16. 자녀가 자기조절을 배우도록 돕기. 이번 장에서는 자녀가 자기조절을 배우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차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탐구할 것입니다. 신체 인식 및 호흡 운동을 통해 자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와 도구를 통해 귀하의 자녀는 더욱 균형 잡히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기조절의 힘을 활용하세요. 자녀가 자기조절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자기조절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능력이다. 이는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생활기술입니다. 자기조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의 학습, 연습 및 지도를 통해 발전합니다. 자율규제의 정의. 자기규제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통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반응, 행동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당면한 작업이나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술에는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고 반영하는 능력과 환경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자율규제의 이점. 자기규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어려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규제의 다양한 단계. 자기규제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이 단계에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하고 이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유발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이다. 여기에는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조절은 배우고 연습하는 중요한 기술이며 그렇게 하면 현재와 미래의 여러 면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중력, 문제 해결 및 전반적인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기조절 단계를 가르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이 중요한 생활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조절을 배우도록 돕기. 자기조절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자녀의 자기조절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아이의 필요를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아이의 개인적인 필요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정서적, 육체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각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일부 어린이는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구조와 활동이 필요한 반면 다른 어린이는 일지 쓰기와 같은 성찰 활동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의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충족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린이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대처 전략 개발. 각 어린이의 요구사항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일기 쓰기, 현재 순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심호흡,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계 및 기대치 설정. 아이들의 자기조절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은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부과한 한계와 외부 경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전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취침 시간 루틴을 따르는 등 외부 규칙과 기대를 따르는 것의 가치를 어린이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 강화 활용하기.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의 자기조절을 도울 때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인식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스티커를 주거나 부담감을 느낄 때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각 어린이의 개별적인 필요사항을 인식하고 건전한 대처 전략을 제공하고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활용함으로써 어린이가 자기조절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연습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력과 침착함을 유지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위한 차분한 환경 조성. 자녀가 자기조절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은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녀를 위해 차분하고 보살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변 환경과 방해 요소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휴식 시간과 활동 및 휴식 시간을 계획하고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일과를 개발하는 것은 모두 자녀를 위한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변 환경과 방해 요소 관리. 자녀의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녀를 위한 차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 시각적 혼란, 기타 방해 요소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가 자기조절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을 집에 만드십시오. 이 구역에는 어수선함, 소음 및 기타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활동과 휴식을 위한 시간 만들기. 자녀가 자기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활동과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정기적인 휴식 시간이나 놀이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자녀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 걷기, 요가, 명상과 같이 긴장을 풀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에 도움이 되는 루틴 개발하기. 자녀를 위한 일과와 패턴을 설정하는 것도 자기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갖추면 자녀가 통제력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며 전환이 덜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을 설정하고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고 작업을 더 작은 단계로 나누어 자녀가 건강한 일상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다. 자기조절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은 자녀가 자기조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압도당할 때 진정하기 위해 심호흡하는 방법과 집중력과 의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당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순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전략을 따르면 자녀가 자기조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조용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이에게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가르치기. 우리 몸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기조절의 기본 부분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얽혀 있고 각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녀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와 감정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이 심박수 증가, 식욕 부진, 메스꺼움과 같은 신체적 감각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요가나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 자녀가 자신의 정신과 신체의 연결을 더 잘 인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체가 신체 활동을 할 때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움직임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신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가르칠 때 몸이 어떻게 자기조절을 돕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심박수를 늦추고 정신을 맑게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자녀가 긴장을 풀고 불안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몇 가지 호흡 운동을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이 어떻게 집중력과 명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체 인식이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녀가 자기조절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하기. 아이들이 일상 활동에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시 집중하고 자기 조절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몇 분의 조용한 시간부터 몇 시간의 활동적인 플레이까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짧은 휴식이라도 아이들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스트레스 징후 확인하기.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다른 징후로는 수면장애, 안절부절 못함, 잦은 피로, 활동이나 친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징후를 보이는 경우 잠시 시간을 내어 상황을 평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단순히 색칠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은 아이들의 자기 조절에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심호흡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보여주거나 연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휴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과 인센티브는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공원 여행이나 특별한 저녁 식사 등 특별한 것을 약속해보세요.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약속된 보상을 반드시 이행하여 휴식의 중요성을 강화하십시오.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조절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스트레스 징후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운동과 같은 활동이나 걷기, 색칠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은 아이들이 자기를 진정시키고 자기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보상과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완과 자기 조절을 위한 호흡 운동의 이해. 호흡 운동은 자녀가 긴장을 풀고 자기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녀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호흡 운동뿐만 아니라 자녀가 긴장을 풀고 자기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에 대해 논의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호흡 운동. 호흡 운동은 호흡과 리듬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체 운동의 한 유형입니다. 호흡 운동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심호흡과 횡격막 호흡. 심호흡이란 호흡에 집중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횡격막 호흡은 아랫배까지 깊고 천천히 호흡하여 횡격막이 맞물려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호흡은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의 예를 보여줌. 아이들이 스스로 호흡 운동을 시도하기 전에 호흡 운동의 예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복잡성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에는 단순히 호흡수를 세는 것, 즉 자녀가 같은 수만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또는 숨을 쉬면서 단어나 문구에 집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연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숨이 몸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각화하거나 편안하고 평화로운 장면을 그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들이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쉬는 것, 또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주변 환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아이들이 호흡 운동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와 리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호흡을 추적하고 다양한 운동을 안내하는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는 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호흡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오디오 녹음도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연습하기 위한 팁. 자녀와 함께 호흡 운동을 연습하는 것은 자녀가 긴장을 풀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차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나면 여러분도 몇 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는 동안 아이의 등이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는 등 부드러운 터치를 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동에는 연습이 필요하며 자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귀하의 자녀는 규칙적인 호흡 운동 연습을 개발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자녀가 자기조절을 배우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차분한 환경 조성, 신체 인식 교육, 휴식 장려 휴식을 위한 호흡 운동 사용 등 어린이의 자기조절을 돕는 다양한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부모와 보호자는 어린이가 건강한 자기조절 습관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기조절을 도울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명상과 마음챙김이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는 이러한 기술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배우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마음챙김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어린이가 주의 집중 시간을 늘리고 관계를 개선하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아이들에게 침묵 명상의 힘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상이 구호와 만트라를 포함하는 시끄러운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묵 명상은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호흡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며 마음챙김 인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와 교사는 또한 아이들이 오랫동안 명상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성인보다 훨씬 오랫동안 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명상하도록 허용하면 자녀가 더 깊은 자기인식을 얻고 배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세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마음챙김 연습을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챙김 기술을 가르치면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등 중요한 생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를 위한 명상과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설명된 명상과 마음챙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아이들이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